오늘 두 번째 섹터 한번 열어주시죠. 방산 쪽 보겠습니다. 오늘 좀 방산 쪽에 관해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목표 주가 상향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효과의 방산 대기업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방산주에 이제 다양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 네. 중에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딱 주목해봐야 될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전쟁 더 많이 난다는 거죠. 이건 좀 슬픈데요, 네, 전문가님. 방산주 올라간다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진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동안의 평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쌓여있는 재고 무기들을 어떻게 털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던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던 재고 무기들이 다 떨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로 신형의 무기들, 그다음에 새로운 탄약들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갖다 놓고 미사일도 새로 갖다 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은 방산업체가 호황이 되는 웃픈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3대 업체,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리고 지금 LIG 넥슨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 세 개가 이 인력을 굉장히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앞으로 조금 더 전 세계가 조금은 더 이제 그 군비에다가 자금을 더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방위비가 계속 지출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에서는 각국의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긴 관점에서 좋다고 보시는데 일단은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좀 부각을 받았었던 시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좀 물음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총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도 방사는 1% 정도밖에 시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카르텔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음모론적인 얘기에서도 그런 얘기는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방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많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 쉽게 해서 아직도 주문할 나라들과 주문해야 될 계약들은 넘쳐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고요. 특히 그 단순하게 항공 장비뿐만 아니라 육상 장비들 이런 것들이 또 역시 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또 다른 이슈가 뭐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인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인화에 대해 가지고 가려 그러면 결국 로보틱스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전투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 확충을 했던 이 3대 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될 거고 참 이상한 결론이 날 수 있는데 방산하고 로버트주가 관련주가 같이 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또 전문가님과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눴던 건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방산 빅3 기업들이 1,600명의 인력을 확충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임직원 총 16,630명으로 늘어나면서 정말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또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에 관해서는 역시나 이제 궁금증이 좀 많았던 거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수출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나온 걸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산 빅3들이 이제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외에 부품사들 쪽에 관한 수혜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상당히 좋은 얘기고요. 그게 오히려 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군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자, 서플라이, O&M, 서비스, 컨스트럭션 해가지고서 크게 세 개 분야로 갈라가지고 계약을 나눠요. 군납 같은 경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금 오퍼레이션 메인테넌스라고 그러죠. 그 유지 보수 관련해가지고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군납, 서플라이로 들어가는 군납.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것들, 주로 많이 쓰는 탄약류를 비롯해가지고서는 배터리라든가 각종 소모품들,
그다음에 필터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엄청난 소요가 제기가 될 것이고 결국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우리 국군이 주 고객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국군 말고 다른 나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상황. 그리고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기종들 40년, 50년 된 그런 이 기종들을 이제는 바꿔야 될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전문가님께 마지막으로요. 최선호 기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도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방산 빅3는 아닌 것 같네요. 어떤 기업이죠? 네. 이번에는 오늘은 특히 이제 좀 중소형주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종목은 S&T 다이나믹스를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뿐만이 아니라 차량 기계, 공작 부품 이쪽을 해가지고서는 제작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래는 이 회사는 상당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군납도 했었지만은 동시에 이제 그 민수 사업도 같이 하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랬다가 대우정밀이라고 알죠? 옛날에 대우정밀이 이쪽이랑 연결해 가지고 했었던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방산 쪽에서도 이제 화력이라든가 혹은 이제 대유도탄 기만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특히나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무슨 원격으로 해가지고 조정하는 원격 조정형 화력 체계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장갑차나 탱크 안에 있으면서 총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사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무인화의 일단 기본적인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고 앞으로 무인화 그다음에 현대화돼 가지고서는 인력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전장에 들어갔을 때 S&T 다이나믹스가 앞으로 다른 어떤 로보틱스 회사와 결합했을 경우에 그 나오는 시너지가 상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납뿐만 아니라 민수 쪽으로도 역시 상당한 그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바닥을 서서히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